시장에서 도를 시행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방산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희가 2달 전에 5만원 수렴하기 전부터 5만원은 무조건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지금도 모아가실 분들은 매수하시라고 알려드렸고, 5만원 전으로 매수하신 분들 혹은 5만원 넘어가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까지 못해도 최소 20%에서 30%까지는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하방 이격을 늘려가고 있는데, 추후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7만원 아래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는 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로템 매수를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최소 7만원까지는 홀딩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선수금 계약 부채가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계약 부채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약이 들어왔고 이제는 계약이 이행되기에 앞서서 형성된 부채라는 겁니다. 즉, 이 선수금은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기 이전에, 생산에 들어가기 이전에 계약금 10% 내지는 20%의 금액을 먼저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계약 부채는 당연히 물건이 지급됨과 동시에 재무제표에는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 부채는 말 그대로 계약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1조 6천억 원은 대부분 계약금이고, 실질적인 매출은 이제 K2 전차가 공급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철도의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매우 좋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방산, 현재 폴란드에서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물량은 180여 대라고 하는데, 이게 하반기에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고, 폴란드와의 K2 전차 기본 계약은 총 1000대이기 때문에 현재 1차 계약을 통해서 180대 들어갔고 2차 계약을 통해서 180대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640대 같은 경우에는 2차 계약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진 이후에 3차부터 4차 나아가서 5차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계약이 올해 이뤄지게 되는 경우에 2차 계약의 납품은 2026년부터 2027년경에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할 때, 이 최종적인 물량을 다 수주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경우 방산으로만 못해도 2030년 이후까지의 먹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다변화까지 꾀하고 있죠. 중동과 루마니아 수출까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점이 한번 계약이 들어오면 굉장히 크게 이뤄지는데,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차례 큰 수주를 종료하고 나서 수출 공백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규모 수주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먹거리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 수출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경우에는 현대로템의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로템의 계약 부채 추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현대로템은 40년 이상 철도 사업을 병행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는 2022년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주잔고를 확보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현재 하반기에는 1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현대로템의 수주잔고 추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의 수주잔고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단 철도의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수주가 종료된 이후에 수출 공백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철도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향후 약 8년간의 먹거리를 이미 채워놨고,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호실적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멘텀 중 하나인데, 이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 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현재는 약 8년간의 먹거리를 곳간에다가 다 채워둔 상황이다. 이 또한 현대로템이 향후 3년간의 호실적을 선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8월 이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포지션이 도드라지면서
이어지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의 일관적인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보이는 순매수 동향은 대부분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유력하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고요. 이 현대로템을 매수한 이유는 간단하죠. 성장성이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고 기관은 추후에 비중을 늘려갈 여지가 충분하고 또 이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확보된 종목이라면 적어도 현 시점에 현대로템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나 테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 우리가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 또한 방위비를 높이면서 자국 내의 군사력 그리고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업종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국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싸고 강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산과 더불어서 철도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가장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7만원까지는 홀딩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구간이고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뿐만이 아니라 철도까지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폴란드와 예정된 K2 2차 계약 이후에 방산 또한 향후 3년 이상의 먹거리가 확보가 됩니다. 2027년까지는 적어도 추가적인 수주가 없더라도 현대로템의 실적은 분기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2차 계약뿐만 아니라 나머지 640대 분까지 성공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030년까지도 먹거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철도는 향후 8년, 방산은 최소 3년 이렇게 먹거리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성장성이 현재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고 그 사이클은 현대로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재의 상승 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말까지는 방산의 대형주를 대체할 수 있는 테마나 종목의 부재 또한 현대로템의 상승 동력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모아둔 현대로템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는 경우 현대로템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많지 않아요. 좋은 종목은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대체할 수 있는 테마나 강세 업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차익 실현 이후에 현대로템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적어도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이미 포트에 구성해 놓고 수익권에 홀딩 중에 있고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바이오 업종 또한 꾸준하게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미리 매수해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릉도원에서 오늘 10%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분할익절 이후에 홀딩 유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 이 상승 명분이 확보된 종목들이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을 구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든 현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너무 다각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상승 명분이 뚜렷한 종목으로 포트의 중심을 잡고 바이오처럼 단기적인 강세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허락된 수익을 꾸준히 챙겨간다면 시장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충분히 버틸 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매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무릉도원에 입장하실 수 있는 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무릉도원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안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허락한 최소한의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포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무릉도원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일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